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만 썼을 뿐인데 삶이 바뀌다의 저자 이창미입니다. 저는 20년간 직장만 다니는 워킹맘인데 아침 10분 글쓰기의 기적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글을 써서 책이 나오게 되는지 그 전략적인 부분은 실행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의식가치, 잠자는 꿈, 독굴책 기적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의식가치입니다. 의식의 가치를 닮아야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의식이 작으면 슬픔도 더 커지고요. 아픔도 더 커집니다. 의식이 크고 강하면 슬픔도 아픔도 모두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의식이 커졌기에 다 품을 수 있는 거죠. 우선 이 네 가지, 타인의 인생, 과거와 이별하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의심하지 않고 자신감을 키우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고 봅니다. 작가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반인보다 다른 특별함이 있겠지. 글 쓰는 재주가 타고났겠지. 낮에 시간이 많겠지. 아이가 없어서 독박육아 이런 게 없으니까 저녁에 글 쓸 시간이 많겠지. 이렇겠지 저렇겠지라고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편한 생각을 먼저 합니다. 저는 아이가 2명 있는 워킹맘입니다. 그랬기에 잠자는 시간을 줄여 최적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최적의 환경과 최고의 시간을 누렸을까요? 저는 내 인생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타인이 내 인생을 간섭하고 타인의 눈치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체적인 삶을 살려면 타인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 가치를 환산한다면 얼마일까요? 내 몸값을 매긴다면 얼마일까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머뭇거립니다. 내 몸값은 내가 매길 수 없다는 거죠. 내 몸값은 항상 타인이 매겨왔고 타인이 매긴 내 몸값은 그것이 나의 가치라고 여겨왔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내 가치를 내가 스스로 담아서 내가 내 몸값을 제시할 수 있는 그렇게 변해가야 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나를 믿는 자아의식이 높아야 되는데 나조차도 나를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타인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은 낮을 수밖에 없고요. 자존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검받고 확인하고 타인에게 그렇게 의존하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조금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인정하고 당당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의식을 충전을 하고 자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저는 글쓰기를 추천합니다. 우리는요, 걱정으로 자신을 자꾸 괴롭힙니다. 우리의 걱정은요, 대부분은 잘 일어나지 않거나 과거 사소한 그런 고민과 걱정이거든요. 그런 걱정으로 자꾸 본인을 괴롭히다 보면 두려움을 만들어 행동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이 걱정은 더 큰 걱정을 낳게 하고요. 그래서 내 삶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그냥 빨리 털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10분 안에 정리를 하고 10분 안에 글쓰기로 다 털어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을 노트에 버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글을 쓸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글로 모든 걱정이 다 담겨놓고 나면 그러면 내 가치는 조금 더 높아져 있을 거고요. 우리 저와 같이 가치를 입읍시다.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잠자는 꿈입니다. 용기와 도전으로
잠자는 꿈을 깨우도록 합시다.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창조를 해야지 내 가치도 있고 꿈으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꿈으로 가는 용기가 보태져야지 되겠죠. 우리는요, 1% 행동하는 도전으로 실천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꿈으로 가는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나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첫 번째, 내 행복을 우선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말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나만 아는 사람이잖아요. 나만 아는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잖아요. 나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은 조화로운 사람이잖아요. 조화로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잊고 많이 살아온 것 같아요. 저도 잊고 산 게 참 많은데요. 저는 주말마다 기차를 타는데요. 강의를 하거나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기차를 많이 탑니다. 그러면 다른 타 지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기차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밖에 창밖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KTX 속도에 맞게끔 풍경도 그냥 빠르게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풍경도 그렇게 쉽게 잊혀지고 그렇게 제 기억 속에서 좀 많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가지고 있는 꿈도 그렇게 잊혀진 꿈이 있지 않나 한번 되돌아보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물론 KTX 같이 고속열차를 안 타고 그 뭐라죠? 그 급행이나 보통열차 뭐 이런 거 타시면 감상하고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 잘 안 타잖아요. 꿈으로 가는 용기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정표 없는 지도 위에서 많이 뛰어다녔어요. 옆에서 사람이 막 뛰고 있어요. 저도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막 뜁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뛰고 있는 건지 내 목표점이 어딘지 그것이 나중에는 흐릿해져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방향을 잃은 거죠. 그래서 이정표 없는 지도 위에서 뛰었던 그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제대로 된 이정표를 그리고 제대로 된 지도 위에서 꿈을 꾸기 위해서는 나에겐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지도 위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신은요,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몸이 반응하게끔 합니다. 뇌는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몸이 잘 말을 안 들어줘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거를 행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으면 내 몸이 얘가 오늘도 무언가를 하는구나, 어제 했던 일을 하는구나, 그냥 빨리 들어주고 얘 쉬게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몸이 들어줍니다. 이것이 습관이라고 하죠. 제가 꿈이 무엇냐고 물어보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은 무슨 꿈이야?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심심하니? 일이나 해. 먹고 살기 바빠. 먹고 살기 편하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부정적인 대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제 어렸을 때 수많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꿈 중에 어렸을 때 우리 학기 초기가 되면 선생님이 항상 종이 한 장을 주셨어요. 그 종이 안에는 빈칸이 있는데 그 빈칸에 채워야 되는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장래희망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장래희망을 들고 어머니한테 전달을 해주고 부모님에게 이제 같이 쓰게끔 하면
별로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몇 자 적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드렸어요. 선생님도 그 종이를 보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의미를 안 담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사하는 것엔 매번 바뀌는 꿈이 적혀 있었고요. 어렸을 때 제 꿈이 명확했다면 그곳으로 향해서 달려갔겠죠. 그런데 제가 자라고 그런 환경에서는 이 꿈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미래에 어떻게 이 꿈이 크게 활약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는 분이 제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사회 경험을 하면서 꾸는 꿈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꿈이 있다면, 우리가 빈칸에 채우지 못한 그 여백의 꿈이 남아있다면 저는 다시 꿈꾸게 하는 힘이 쓰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1% 행동으로 도전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도전 정신만 가지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행동하게끔. 1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필요하다. 이 말 유명해서 다 아시죠? 저는요, 치열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을 글을 쓰면서 많이 치유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상처를 치유하면서 계획을 현실화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도전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전하는 행동을 발휘할 때입니다. 도전하고 행동했으면 실천으로 우린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결핍은 자산이다. 결핍 상태일수록 더 이루고 싶은 욕구가 큽니다. 그래서 더 빨리 이룰 수 있거든요. 여기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보태지면 더 성취가 빠릅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환경을 지배하는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은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삶을 사는지 본인이 판단을 하고 거기로 가야 되는데 긍정의 힘으로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억지로 하는 일은 어때요? 하기 싫고 잘 성취도 안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행해져야지만이 성취도 빠르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도 즐거움까지 있는 거죠. 내 열매의 크기는 노력의 크기입니다. 근데 이런 분 있으세요. 나 노력했는데 열매가 왜 안 맺혀? 그거는 내 노력의 크기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예를 들면 그 열매는 사과인데요. 내 노력은 땅콩인 거죠. 그럼 열매가 맺을 수 없잖아요. 내 노력은 10을 사용을 하는데 그 열매는 100을 사용해야지 열릴 수 있는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속 10만 사용하면 그 열매는 열리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분 계시죠? 나 정말 노력 많이 했어. 내 있는 힘껏 노력 다 하고 다 했어. 그런데 난 왜 열매가 없지? 이런 분도 노력의 크기인 거죠. 임계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 열매는 100에 열리는데 내 노력은 10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10 이상 노력을 해보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내 한계가 10이었고 내가 항상 최선을 했던 거는 10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을 뛰어넘는 그 임계점을 넘었을 때 열매를 만나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독글책 기적입니다. 독서를 하고 글을 쓰면 책이 된다 하여 제가 독글책 기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책 읽기로 이어진 독서를 하고 독서로 이어진 글을 쓰면 글로 이어진 책 쓰기로 하면 내 인생이 책이 된다.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략적 글쓰기 요령 구성 요소 10가지인데요.
우리가 글을 쓰려고 그러면 우리 삶 속에는 다 글이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도 글이 없는 곳이 없죠. 그런데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사람들이 글을 잘 못 써요. 이제부터 글을 씁시다 이러면 모두 다 꼼짝마입니다. 그 순간부터. 한마디 더 하죠. 저 못 써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글쓰기는 마냥 어렵고 나는 써본 적이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쓰기 전략적인 이런 부분을 틀만 조금만 갖추면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구성 요소 10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요. 일기는 사실과 느낌으로 쓰는 거죠. 오늘 있었던 일을 느낀 점을 넣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 쉽죠. 우리 뭐 일기 쓰기 위해서 뭐 인터넷 막 검색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안 쓰나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한 가지. 쓰기 싫어서지 않습니까? 독후감. 독후감은 줄거리와 느낀 점입니다. 사실을 느낀 점으로 표현하면 되는 건데요. 여기에 의미를 살짝 더 넣으면 좋은 글이 됩니다. 뭐 의미 쓰는 거 어려우면요. 이 두 가지로만 하시면 됩니다. 논술은 느낌을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되는 건데요. 초보 단계에서 너무 어렵게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만 쓰시면 되고요. 시는 은유와 비유로 사람의 감정이나 표현하는 그런 생각을 짧게 창작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소설은요, 사실을 묘사하고 허구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면 되는데 사실을 재구성하고 허구를 창작해내서 상상력을 가미한 환상의 세계죠. 보고서는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기대 효과를 넣고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심각성이나 부작용 뭐 이런 것까지 넣어주면 믿음이 더 가고 그리고 말끔한 보고서가 되는 거죠. 칼럼은요, 다양한 현상을 진단을 하고 해법을 제시해 주면 되거든요. 말끔하게 쓰시면 됩니다. 홍보는 특징과 장점을 살려가지고 이익이 어떤 것이다. 그러면 나한테 혜택이 어떤 것이 온다. 이런 거를 적어서 그 부분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뭐 이런 것도 좀 넣어주고 이러면 홍보 효과가 좋죠. 마케팅은 주의를 흥미있게 자극을 하고 그리고 욕구를 발동을 시켜가지고 행동하게끔 그리고 기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축사는요, 축하하는 거잖아요. 이게 행사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글을 적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기대편과 덕담도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축하하는 감사 문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 요소 10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뭐 특별함은 없어요. 혁명적 쓰기, 독서를 하고 글쓰기를 하고 책 쓰기를 하고 독서로 인해서 힐링을 하고요. 글로 쓰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한 권의 책을 쓰실 수 있는 거죠. 이런 혁명적 쓰기를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책 속에 있는 내용인데요. 캘리그라피 선생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행복한 순간인데요. 행복을 학습하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저는요, 행복도 학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행복은
전파하면 전파할수록 내가 학습이 많이 되어 있을수록 좋은 영향이 많죠. 행복한 사람이 행복도 나눠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행한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전파를 하게 된다면 이게 진정 행복한 사람보다 조금 전달력이 떨어지겠죠.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운은 행복 속에서 온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안녕하십니까? 독글책 언니 이창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